반갑습니다. 참포도나무병원 척추내시경 센터장을 맡고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 홍영호입니다. 오늘은 척추 질환에 관련해서 무엇이든지 물어보시고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준비하는 세 번째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이 좀 들어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더콜리님 반갑습니다. 네, 아직 좀 그 구독자분들께서 아직 많이는 안 들어온 것 같아서 척추 질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먼저 좀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타이틀은 척추 질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세 번째 시간이고요. 네, 금계수님 반갑습니다. 회식은 회가 좋아님 반갑습니다. 네, 척추가 많은 분들이 척추 질환을 앓고 있는 시대죠. 굳이 척추 질환뿐만 아니라 수명이 워낙 이제 길어지고 있는 시대가 됐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고령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특히나 우리나라의 이 인구 구조는 다른 나라들보다도 훨씬 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고령 인구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제 오래 사는 건 이제 오래 산다고 해서 무조건 또 좋다고 생각을 하지도 않으시거든요. 이제 오래 사는 게 좋은데 이제 안 아프고 오래 살아야지 안 아프고 이제 오래 산다는 게 참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걸 다들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TV에서도 보면 일 이식이 좋다. 그리고 탄수화물을 제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들이 이제 굉장히 많으시죠. 그리고 이제 특히 정말로 옛날에는 죽지 못해서 한다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많은 환자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언제까지만 살고 딱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진지하게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무조건 좋지만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나이를 먹어도 덜 아플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한 척추 관련해서는 제가 또 나중에 운동 얘기도 좀 할 것이고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질문이 들어와서 질문에 이제 답을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 토끼님께서 깡과 총 가진 토끼님께서 요추 염자는 쉬는 게 제일 좋은 약일까요? 요추부 염자라는 질환은 간단히 얘기를 하면 허리를 삐끗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통은 이제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그러시는 분들이 많고 그게 아니더라도 아침에 이제 몸이 좀 굳어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서 탁 움직이다가 특별히 뭘 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허리로 뜨끔하면서 이제 통증이 생기고 그런 상태를 이제 통틀어서 요추부 염좌라고 하죠. 아플 때는 쉬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1년에 경추 염좌, 요추 염좌가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저도 오거든요. 물론 저는 이제 목 디스크도 있고, 그 다음에 허리 디스크도 있어서 더 그 영향을 받는 거기는 한데, 쉬면 좋아집니다. 쉬면 좋아지는 건 맞는데, 그 통증의 강도가 굉장히 심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의 허리 통증이 있고, 어떤 특정 각도에서는 주저앉을 정도의 심한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좀 많이 아프신 경우에는 병원에 빨리 오시면 도수 치료도 그렇고 주사 치료라든지 이런 간단한 치료로도 통증이 하루 이틀 만에 확 좋아지시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좀 심한 경우에는 참지 마시고 빨리 척추관절병원을 찾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민수님께서 사무직에서 컴퓨터를 많이 하다 보니 일자목이 심한데 사무 업무를 보면서 목을 자주 뒤로 젖혀주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은 목이 불편할 때 어떤 스트레칭을 하시나요? 목을 앞으로 옆으로 꺾는 스트레칭은 하지 말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근본적인 원리를 말씀드리면 근본적인
일단 꼿꼿한 자세가 제일 좋습니다. 꼿꼿한 자세라고 하면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이런 자세가 이제 꼿꼿한 자세죠.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자세는 목이 일자목이 아니고 이제 C자 커브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C자 커브라는 거는 요렇게 그냥 똑바로 앉았을 때는 꼿꼿해 보이는데 속에 있는 목뼈는 꼿꼿한 자세일 때 요렇게 C자 형태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무 업무를 저도 이제 진료를 볼 때는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 그래서 이제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다 보면 점점 이렇게 구부정해지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앞선 시간들에서도 이제 그 운동과 바른 자세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었고 특히나 그 바른 자세 종합 설모 세트인가라고 해서 제가 그 방송했던 게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누운 자세 그리고 앉은 자세, 선 자세 어떤 자세가 바르고 특히나 앉아 있는 자세는 바른 자세를 잡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첫 번째로 많이들 이제 그렇게 사용들 하시는데 모니터 높이가 중요하죠. 꼿꼿이 앉은 자세에서 모니터가 내 눈높이 정도에 올라오게 이 세팅을 하게 되면 앞으로 구부정해지는 게 좀 덜해지죠. 근데 이 꼿꼿한 자세를 유지를 하고 키보드로 이제 주로 키보드와 마우스를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팔꿈치와 전완의 높이가 중요합니다. 꼿꼿이 앉은 자세, 꼿꼿이 앉게 되면 상체가 세워지게 되고 팔의 높이가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는데 우리가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할 때 이 팔의 높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꼿꼿한 자세가 됐을 때 팔꿈치가 약간 그러니까 구부정한 자세에서의 이 팔 높이를 유지한 채로 상체를 꼿꼿하게 펴보면 책상에서 약간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높이만큼 책상의 높이를 조정해 주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스트레칭은 뭐 목을 뒤로 젖혀주는 게 뭐 좋다라기보다 전반적인 전체적인 근육의 이제 긴장도를 낮춰주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양팔을 쭉 펴주고 어깨 쪽도 이렇게 풀어주고 이런 식의 스트레칭을 습관적으로 일을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습관적으로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을 앞으로 옆으로 꺾는 스트레칭은 하지 말까요? 지그시 옆으로 눌러주고 양쪽으로 그 다음에 위로 이렇게 지그시 밀어주고 그 다음에 지그시 눌러주고 이런 식의 스트레칭은 좋은데 저도 가끔 이제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도 가끔 목에 이렇게 뚜둑뚜둑 소리 내는 걸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목에서 소리를 내는 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중간중간에 스트레칭을 해줌으로써 근육과 그 다음에 경추의 관절의 부드러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소리가 나는 것도 줄어들 것이고 통증도 줄어들고 그런 거를 이제 느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김민수님. 김다현님께서 또 척추뼈가 윤활 없이 붙은 건가요? 김다현님께서는 약간 질문을 조금 더 자세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척추뼈는 뼈와 뼈는 그러니까 사람 몸은 이제 수백 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의 뼈들은 관절을 이루어서 연결이 되어 있지 뼈와 뼈가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뼈가 붙어 있지는 않고 대부분은 관절이라는 게 있고 관절들은 또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관절로 연결이 되어 있고 뼈가 각자의 뼈들은 서로 붙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뭐 퇴행성 변화,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척추뼈는 노화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위아래 뼈가 붙어서 하나의 뼈로 붙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김다희님께서 또 다른 질문으로 목 스트레칭은 그냥 전체적으로 승모근도 같이 풀어주고 견갑 쪽도 풀어주는 게 좋겠죠. 네, 당연합니다. 이런 식으로 팔, 어깨 관절 스트레칭 해주는 거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설명드렸듯이 목 관절 풀어주고 다 같이 한꺼번에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바른 자세 지금 이런 자세에 관련된 질문이 나온 김에 앞서 제가 이건 정말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바른 자세를 잡는 그 스트레칭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먼저 바로 앉은 자세에서 이렇게 가슴 한번 어깨 관절하고 풀어주시고 허리를 좀 펴고 가슴도 펴준다 생각하시고 위를 보시고요. 그리고 위로 나란히 한 다음에 몸통을 이렇게 뒤로 젖히시는 분이 있는데 뒤로 젖히는 게 아니라
몸통과 팔 끝까지 해서 위아래로 쭉 늘려주는 느낌으로 늘려주시고, 그리고 정면을 보시고 팔을 내려서 차렷 자세를 해주시면 이게 자연스러운 꼿꼿한 자세가 되고, 이걸 좀 많이 연습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이 정도 각도가 꼿꼿한 자세다라는 걸 스스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부정하니까 펴라고, 꼿꼿하게 앉으라고, 펴세요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펴라고 하시면 꼿꼿한 정도가 어느 정도가 좋은 건지 잘 모르셔서 이렇게 뒤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으시거든요. 뒤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뒤로 넘어간 거랑 위아래에도 일직선으로 꼿꼿한 자세를 만든 건 좀 달라서 그런 식의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미없는 아저씨께서 안녕하세요. 제가 3, 4, 5분 요초에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와서 수술을 해야 할지 말지 고민입니다. 감각 이상 같은 특별한 증상은 없고 통증 같은 건 신경 차단술 받으니 안 아프더라고요. 나이가 30살입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라고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 보편적인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수술이라는 건 증상이 수술할 만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검사를 하게 되죠. 엑스레이 검사도 하게 되고 MRI 검사도 하는데, 그 검사상에서 병의 정도가 수술할 만큼 병이 있다. 이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되면은 수술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지금 주사 치료도 받고 그런 신경차단술이 이제 그 주사 치료죠. 신경차단술, 신경주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주사 치료를 통해서 증상이 상당히 많이 가라앉으시고 일상생활도 잘 하실 수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수술하는 시기를 더 늦출 수 있습니다. 물론 안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지금 나이가 30살이라고 하셨고, 30살, 딱 30살이라고 하면 이제 병 자체는 협착증이나 이런 병일 가능성보다는 허리 디스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는 증상 없이 지낼 수 있다라고 하면 잘 관리를 했을 때 튀어나온 디스크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밀고 나온 부분을 내 몸이 여기 이상이 있어 라고 인지를 해서 그 부분을 분해를 하는 거죠. 분해를 해서 튀어나왔던 부분이 사라지는 건데, 원래대로 안쪽으로 이제 다시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부분이 사라지게 되면 신경이 눌리는 상태는 이제 호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술을 안 하고 호전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증상이라는 게 특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뭐 너무나도 이제 이런 컨텐츠들, 뭐 TV, 온라인에 너무 많이 나온 얘기지만, 마비가 있으면 서둘러서 수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비는 뭐 무릎을 못 들어 올린다, 발목을 위로 젖힐 수가 없다, 아니면 엄지발가락이 잘 안 움직인다, 이런 게 이제 마비이고, 그 마비 말고 대소변의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대소변의 장애가 오는 경우에도 서둘러서 수술을 하셔야지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마비라든지 대소변 장애가 온 다음에 그런 증상이 생기고 지속이 되어도 수술을 하고 나서 그런 마비, 대소변 장애 같은 게 다 예전처럼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수술을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는데, 마비와 대소변 장애 같은 경우는 수술이 잘 되었고 신경이 더 이상 눌리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심하게 눌려 있는 동안에 신경의 손상이 이제 비가역적인 손상이 일어난 상태가 되기 때문에 회복이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회복되지 않고 장애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서둘러서 수술을 하시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뭐 좀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막헌터님께서 선생님, 며칠 전에 운동하다가 허리를 삐끗한 것도 아닌데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어제까지는 엄청 아팠는데 병원을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살짝 불편한데 이럴 때 바로 병원에 가봐야 하나요? 아니면 하루 이틀 더 지켜볼까요? 운동은 이틀 전에 했고요. 삐끗했다고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삐끗한 게 아닐 수 있고요. 근데 안에 허리에 디스크가 있다든지 협착증이 있다든지 이런 병이 있으신 분들이 더 이제 삐끗하고, 그리고 삐끗하지 않더라도 허리에 통증이 생기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게 자주 반복되신다고 하면 현재의 상태를 정확하게 한번 보기 위해서 병원 가셔서 검사를 해보는 거는 좋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상태가 그저께 삐끗하셨고 어제는 많이 아팠는데
오늘은 꽤 나아졌다는 얘기시거든요. 그러면 조금 지켜보셔도 됩니다. 현재의 그 증상 자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나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삐끗하는 게 자주 있다라고 하시면 병원 가셔서 검사는 한번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책을 읽읍시다님께서 국민학교 때부터 책만 읽고 운동은 하지 않았고 20대 중반인 지금 어깨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목 디스크가 상당하다고 진단을 받았어요. 목 신경 잘못 건드렸다가 전신마비 될까봐 지금 굉장히 걱정인데 목 디스크 이런 거 주사 맞는 게 도움이 실제로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주사를 맞는다는 게 목의 주사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신경에 굉장히 근접해서 주는 주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주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관 안에 직접 바늘을 집어넣고 주는 주사는 그런 위험이 척추 근처에 약물을 뿌려주는 주사보다는 있기는 합니다. 그렇긴 한데 주사를 맞다가 그런 식으로 전신마비가 되거나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치료들을 하죠. 근데 그런 극단적인 경우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많이 불편하시다면 병원에서 권유하는 대로 치료를 좀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자세가 그 어릴 때부터 안 좋았던 자세가 지금의 이제 어깨 통증, 목 통증 이런 거의 결과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 나이가 20대 중반이시거든요. 충분히 교정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교정하실 수 있고 이건 지금 교정하셔야 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증상은 더 심해집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지고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뭐 이제 그런 거 제가 이제 40대 후반인데 다들 이 정도 40대 중후반 때쯤에 이제 친구들끼리 모이면 야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목 디스크 수술을 받았다는 둥 아니면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았다는 둥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하나씩 이제 아픈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괜찮으신 분들은 40대 한 초중반 정도까지는 다들 자기는 언제까지나 젊은 것처럼 생각을 하시지만 누구나 나이를 먹고 누구나 아파집니다. 우리는 나중에 더 아파질, 더 나이가 들었을 10년, 20년, 길게는 50년 뒤 이때를 준비를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20대 중반이시면 그런 걸 준비를 하셔서 나중에 덜 아프고 안 아프면 더 좋고요. 그런 거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세가 안 좋으시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운동을 해야 되겠다. 바른 자세를 잡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좀 먹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운동은 이제 근력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깡총토끼님께서 거북목과 일자목의 발생 기전은 같나요?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네, 발생 기전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발생 기전들이 있는데요. 뭐 속에 디스크가 있어서 아니면 협착증이 있어서 그 결과물로 일자목, 거북목이 생길 수도 있는데 거북목하고 일자목이 이제 뭔지를 설명해 드리면 제가 아까 이렇게 옆으로 똑바로 이제 앉은 자세, 똑바로 선 자세일 때 요렇게 C자 형태의 목 커브가 이제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C자 형태의 커브가 약간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가 되면 이게 지금 이 정도 되면 좀 일자목하고 비슷해집니다. 근데 이 일자목이 더 진행을 해서 앞으로 굽게 되면 그걸 이제 거북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상 커브 옆에서 봤을 때 좌측 옆에서 봤을 때 C자 커브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C자 커브가 사라지고 목뼈가 엑스레이 검사에서 일자로 보이는 걸 일자목이라고 하고 그게 더 진행을 해서 앞으로 굽은 상태를 거북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61번님, 질문 개수 제한 없습니다. 이제 많으면 최대한 제가 답변을 해드릴 거고, 궁금하신 거 뭐든지 이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미없는 아저씨께서 침대 위에서 양반 다리로 오래 앉으면 허리 디스크가 심해지나요? 양반 다리로 앉으면 허리 디스크가
좋아진다라는 대답보다는 양반다리가 양반다리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양반다리보다 더 그러니까 침대뿐만 아니라 바닥에 앉는 자세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아시아 쪽은 우리는 이제 온돌 문화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신발을 벗고 바닥에 앉는 문화를 아주 옛날부터 수천 년 전부터 가지고 있는데 서양 같은 경우는 동양이랑 비교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집에 들어가서도 신발을 신고 살고 그다음에 항상 의자에 앉습니다. 의자에 앉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 바닥에 앉을 때 양반 다리로 앉든지 안 그러면 다리를 쭉 펴고 앉을 수도 있죠. 근데 다리를 쭉 펴고 앉아 보시면 허리에 더 부담이 많이 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다리를 앞으로 쭉 편 상태로 바닥에 앉게 되면 허리가 앞으로 구부정해지는데 다리를 쭉 편 자세만큼은 아니어도 양반 다리라도 바닥에 앉게 되면 허리가 앞으로 구부정해집니다. 다리를 밑으로 내리고 앉은 자세가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있기 좋고 이 꼿꼿한 자세를 유지했을 때 척추의 퇴행성 변화의 속도가 더 느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양반 다리로 오래 앉아 있으면 척추 질환에 안 좋을까요? 척추 건강에 안 좋을까요? 그렇다라고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의왕님께서 저는 바른 자세 저렇게 취하면 왼쪽 승모근 쪽이 약간 찌릿하면서 불편한데 왜 그럴까요? 오른쪽은 전혀 아프지 않은데 왼쪽은 약간 불편감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어깨 관절의 문제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목 척추 그러니까 경추 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근데 병이 있으신 분들한테 방금 말씀드린 그 제일 바람직한 자세를 유지를 하세요라고 하면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좋다라고는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연습을 자꾸 하시고 그리고 그 승모근 쪽으로 찌릿하다고 하시는 거는 근육 뭉침이라든지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이제 익숙해진 그 안 좋은 자세 때문에 바른 자세를 하면 근육이 익숙하지 않은 자세여서 좀 당기고 찔리는 듯한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주시고 근육을 풀어주시고 그렇게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나아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랄랄라님께서 운전할 때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린데요. 당장 치료받기에는 생업이 달려 있어서 운전할 때 뭐라도 좀 신경 쓰면 증상이 덜해질까요? 이건 차종이 또 영향을 받는 부분인데요. SUV나 트럭 같은 경우는 약간 의자에 앉은 자세거든요. 그래서 허리를 좀 꼿꼿하게 상대적으로 세단이라든지 아니면 스포츠 세단 이런 종류들이랑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허리가 좀 더 뒤로 누운 각도가 아니고 약간 세워져 있는 각도가 됩니다. 그게 척추 건강에는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너무 엉덩이를 쭉 빼고 앉는 자세보다는 약간 좀 등받이를 조금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의자를 높이를 조정해서 위로 들어 올릴 수 있으면 약간 시트 아랫부분, 앉는 부분을 위로 좀 올려주시고 등받이를 조금 세워주고 그리고 의식적으로 이렇게 좀 허리를 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인호님께서 저는 척추관 협착 때문에 용변 처리가 안 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굉장히 이제 슬픈 질문인데요. 이인호님께서 이게 치료를 지금 받으신 그 심한 협착증 때문에 대소변 장애가 이제 이미 오셨다는 얘기신데 그것 때문에 이제 치료를 받으신 건지 안 그러면은 치료를 안 받으신 건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치료를 안 받으셨다면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으셨다면 수술을 받으시는 게 그래도 회복하는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수술까지 받으셨는데도 지금 그런 장애가 남은 상태다. 이거는 사실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리시면 시간이 지나면서 대체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조금씩 회복이 되기는 하는데 완전히 돌아올 수 있다라고 대답은 못 해드리고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상황일 것 같습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고요. 부기호기님께서 허리는 아파본 사람만
알아요. 진짜 허리 심하게 삐끗하는 경우 저는 대변 보고 제대로 닦지도 못하고 혼자 양말을 신지 못할 정도로 1년에 1, 2회 정도 다칩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러는데 저는 허리가 고질병이 있는 건 아닌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허리 MRI 검사나 CT 이런 정밀 검사 찍어보는 게 좋을까요? 네, 검사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허리 통증이 일어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연골판의 노화가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척추의 노화가 일어날 때 연골판의 노화가 이제 제일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높이가 주저앉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뒤로 밀고 나오고 그리고 허리 움직임 때문에 이제 황색인대가 두꺼워지는 병을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신경을 누르게 되고 이런 상태가 되면 더 삐끗삐끗하는 건 맞기는 한데 굉장히 근력이 부족한 분들도 잘 삐끗합니다. 제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뭘 하지 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앞서 좀 찾아보시면 제가 또 설명해 놓은 게 있는데 대체 저는 주로 언제 삐끗하냐면 아침에 샤워하고 나오잖아요. 샤워하고 나와서 속옷 입을 때, 팬티 입을 때 한쪽 다리를 들고 다리를 이제 집어넣게 되죠. 그 자세 할 때 저는 주로 삐끗합니다. 그때 뜨끔하면 지금 부교기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로 꿈쩍도 못할 만큼 아프거든요. 그걸 치료를 안 받고 그냥 지내면 그 통증이 한 짧게 이제 가라앉기 시작할 때는 한 2, 3일이면 가라앉는데 심할 때는 일주일 이상 지속이 됩니다. 그럼 사실 저도 출근하고 병원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출근은 하죠. 근데 굉장히 피곤하고 굉장히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병원에서 바로 치료를 받고 좀 빨리 회복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아무래도 제가 이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그런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런 상태가 되지 않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앞선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속옷이나 바지 입으실 때 꼭 앉아서 입으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 자세에서 많이 삐끗을 하고 부기님께서 앞으로 쭉 잘 스스로를 관찰을 해 보시면 보통은 그 특정 자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를 피하시는 거를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게 꾸준하게 그런 증상이 한 번씩 생기신다라고 하면 검사는 꼭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코송이 얌얌얌님 반갑습니다. 늘 와서 제 방송 봐주시고 선생님께서 목 뒤로 젖히는 운동 많이 하라 하셔서 자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갈비뼈 뒤쪽에 있는 척추가 아픈데요. 너무 뒤로 많이 젖혀서 그럴까요? 좀 과하게 하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제가 목을 뒤로 젖히는 걸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는 스트레칭을 하시라는 거고 자꾸 이런 걸 하라는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하고 위로 팔 들고 쭉 늘려주고 다시 정면 보고 팔 내려서 차렷하면 이 바른 자세가 된다. 그리고 이렇게 가슴하고 어깨 풀어주는 이런 스트레칭 중간중간에 계속 해주시고 너무 많이 과도하게 하셔서 그럴 수 있습니다. 과요불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제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고 많이 하다 보면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느끼시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깡충토끼님께서도 질문 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척추 측만증이라고 진단받았는데 살아오면서 아프거나 힘든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질환으로 생각하고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할까요? 평소 바른 자세와 운동으로도 극복 가능할까요? 네, 증상이 없는 척추 측만증은 치료받지 않아도 됩니다. 깡총토끼님께서 나이가 지금 어느 정도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척추 측만증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살고 계십니다. 도수 치료로 척추 측만증을 고칠 수 있다라는 논문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다. 도수 치료로는 척추 측만증은 교정을 할 수 없다.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이고 수술적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 외에 척추 측만증은 더 진행하지 않도록 운동을 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걸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노력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저는 도수치료로 교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근데 지금 깡총토끼님은 측만증이 있는데 아프거나 한 적은 없으셨고 지금 치료받으신 적도 없으신 것 같아요. 병원에 갔다가 뭐 검사해 봤는데 측만증이 있네요 라는 정도의 설명을 들으셨던 거일 것 같습니다. 평소에 바른 자세로 바른 자세 유지하시고 운동하시면 이게 돌아오진 않아도요 더 진행 안 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 측만증은 성인이 되고 나면은 보통은 진행하지 않는데 나중에 이제 점점점 나이를 먹게 되겠죠. 나이를 드시면서 50대, 60대, 70대가 되면서 기존에 있던 어릴 때부터 있었던 척추 측만증은 특발성 척추 측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특발성 척추 측만이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고령이 되면서 퇴행성 척추 측만이 더해지면서 측만이 더 심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그때 가서 문제입니다. 그거를 미리 뭐 수술을 해서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게 이런 건 아니고 운동과 바른 자세 신경 쓰는 걸로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잼없는 아저씨께서 허리 협착증 수술할 때 와파린 먹는 사람은 수술 난이도가 많이 높나요? 와파린은 우리가 이 심혈관 질환, 그러니까 심장혈관 그리고 뇌혈관 질환 있으신 분들 중에서 스텐트라는 걸 넣어서 시술을 하신 경우에 와파린을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와파린 말고도 이 혈전 약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먹는 그 혈전 약들 중에서는 와파린이 거의 제일 강력한 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와파린은 수술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될 때는 반드시 와파린을 끊고 수술을 하고 심장내과에서 받으셨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신경과나 신경외과에서 와파린을 처방을 받으셨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와파린을 드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평생 드셔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장 수술이나 심장 수술 시술 또는 머리 쪽의 혈관의 수술 시술 같은 걸 받으시고 와파린을 드시게 되는데 이걸 끊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심장내과든 안 그러면 신경외과, 신경과든지 간에 그쪽에다가 이제 이걸 좀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좀 끊어도 되느냐라고 우리가 반드시 확인을 하고 수술을 하고 그렇게 해서 보통은 뭐 일주일 정도 끊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끊었어도 일주일을 끊어도 효과가 그동안 와파린을 먹어오던 거의 효과가 아예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피가 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약을 안 드시는 분들이랑 비교했을 때 수술 시야에서 수술이 좀 더 나게 되고 그래서 난이도가 약간 더 올라가는 건 맞지만 그것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수술이 엄청나게 힘들어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또 환자분들마다 또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요. 네, 엔젤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 여성인데 좌측 엉덩이 안쪽이 아픈 지 6개월이 지난 상태인데 치료를 받아도 3개월 정도 약하고 물리치료 받으셨고 낫지 않아서 현재 3개월 정도는 치료를 안 하고 있는데 더 나빠지지는 않고 약간 통증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까요? 지금 6개월째 아프시니까 6개월째 지금 아프신 상태니까 뭐 계속해서 지속될 수도 있고 또 시간 지나면서 또 좋아질 수도 있고 뭐 제 답변은 약간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엉덩이 안쪽 아픈 거는 허리 쪽 문제일 수 있고요. 안 그러면은 엉덩이가 이루는 관절이 고관절이죠. 그러니까 엉덩이 뼈와 그리고 허벅지 뼈가 이루는 관절을 고관절이라고 합니다. 고관절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관절 뼈와 그러니까 골반뼈와 그리고 척추 중에서 제일 밑에 있는 큰 뼈가 천추인데 천추와 골반뼈가 이루는 관절이 또 있거든요. 그쪽에서 통증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라 또 엉덩이에 이상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는데 이상근이 이게 이렇게 그 사이에 삼각형으로 해서 신경 다발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 붙는다든지 해서 이 지나가는 신경 다발이 눌리게 되면 또 엉덩이 쪽에 통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정확하게 이제 찾는 게 더 중요하실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건 시간이 좀 걸리겠어요. 안 그러면 이런 치료를 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디스크를 진단받았다라고 해서 무조건 수술 받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디스크를 진단받으신 분들 중에서
수술까지 가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높게 잡는다고 해도 뭐 5%, 대체적으로는 뭐한 2, 3%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많은 분들께서 허리 디스크를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을 받지 않고 비수술 치료로 호전이 많이 되십니다. 바로 수술하나요? 바로 수술하지 않는다가 답일 것이고, 수술 말고 다른 치료는 뭐 주사 치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시술 치료도 있고, 그리고 그와 같이 병행하는 치료로 도수 치료, 그리고 운동 치료 이런 치료들이 있죠. 그래서 다른 치료로도 완치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무조건적으로 다른 치료로도 다 가능하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환자분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증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마비는 없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무조건 수술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우울하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괜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병원에서 하자고 하는 방향대로 잘 따라가 주시면 또 좋아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울해하지 마시고 화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테슬라 형께서 아버지가 86세이신데 척추 협착증으로 10년째 매달 꼬리뼈 주사를 맞으셨습니다. 괜찮나요? 매달 꼬리뼈 주사를 맞으셨으면 우리가 그 이제 꼬리뼈 주사 신경 주사인데요. 이 신경 주사를 놓을 때 보통은 스테로이드라는 약제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스테로이드를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신경 주사를 맞는데도 스테로이드를 포함시키지 않고 주사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스테로이드 주사, 스테로이드 신경 주사가 몸에 주입되는 횟수와 양에 대한 논문들이 참 많이 있는데 굉장히 그 논문들은 이제 보수적입니다. 보수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디까지가 안전하냐라는 거에 대한 얘기인데 선생님들마다 의견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그 1년에 3번 이상 맞지 마세요라고 얘기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거든요. 이제 정말로 극단적으로 횟수를 제한하는 경우인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딱 한 번 맞을 때 뭐 일주일 간격 또는 2주일 간격 정도로 해서 한 3, 4회 정도 맞으시고 그리고 저는 6개월 이상 정도는 좀 쉬시면 좋겠다고 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어느 정도 맞느냐라는 게 중요한데 지금 10년째 매달 한 번씩 맞으셨다라고 하면 횟수로 치면 횟수가 좀 많으신 거는 맞는데 그 들어가는 스테로이드 양이 어느 정도인지는 지금 테슬라 형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알 수가 없고 그 스테로이드 관련된 부작용이 없다라고 하시면 없는 상태라고 하시면은 어느 정도는 괜찮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86세신데 물론 이제 요즘에는 이제 80대, 90대셔도 그런 전반적인 컨디션, 내과적인 컨디션이 괜찮으시면 수술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큰 수술을 받기는 힘드신 나이인 건 사실이죠. 86세면. 그래서 뭐 간단한 수술로 도움을 되게 받으실 수 있는 정도라고 하면은 병원에서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런 부분들 때문에 뭐 제가 앞서서 이제 내시경 관련해서도 말씀을 되게 많이 드렸지만 내시경 치료가 양방향 내시경 치료가 정상 조직은 거의 손상이 없고 그다음에 절개도 거의 없이 병만 딱 디스크만 딱 제거하고 그다음에 협착증만 딱 넓혀주고 그런 이제 장점이 있는 치료이죠.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치료 받으시고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주사를 계속 맞으시는 것보다는 그런 식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 지금 주사랑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히 스테로이드 관련해서 부작용이 있거나 그러지 않으시다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횟수가 조금 많으신 것 같긴 하다라는 게 제 답변입니다. 그리고 김영리님께서 허리 협착증이 있는 경우엔 요가나 필라테스 운동은 더 증상을 악화시키나요? 몸을 꼬거나 바닥에서 하는 동작은 안 좋다고 해서요. 폼 롤러 운동은 괜찮은지요? 요가와 필라테스는 좋은 운동입니다. 좋은 운동인데 웨이트 트레이닝도 저는 환자분들한테 근력 운동을 더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요가와 필라테스는 근력 운동이 되기는 하는데요. 되기는 하지만 웨이트 트레이닝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웨이트 트레이닝은 근력을 강화시키는 목적이 더 강한 운동이고 요가와 필라테스는 어느 정도의 근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유연성에 조금 더 초점이 더 맞춰져 있는 운동이죠. 근데 그
자세를 만들 때 그 자세가 얼마나 이제 부담을 주는지가 중요합니다. 뭐 10대, 20대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자세를 해도요, 뭐 특별히 아프다든지 안 그러면 다친다든지 이렇게까지 될 가능성이 아무래도 뭐 6, 70대랑 비교하면은 가능성이 더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제 막 마음을 이제 굳게 다잡고 막 욕심을 내시는 거죠. 그래서 나 열심히 해봐야지. 요가 필라테스 정말 열심히 해봐야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습니다. 운동은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뭐 예전에 광고 중에서 뭐 아름다운 몸매를 원하십니까? 이런 광고 멘트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아름다운 몸매가 아닙니다. 건강하고 아프지 않은 몸을 원하는 것이지 아름다운 몸매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환자분들한테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너무 욕심내서 하시지 마라. 한운동, 만운동, 처음에 운동을 시작할 때는 한운동, 만운동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단 5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오늘도 운동을 했다. 이거를 가지고 스스로 칭찬을 해 주시지, 내가 하루에 뭐 1시간, 2시간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이만큼의 운동을 해야지. 그렇게 정해놓고 운동을 하시면 운동 자체가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돼요. 그리고 그게 뭐 하루 빼먹고, 그리고 이틀 빼먹고, 며칠 이렇게 빼먹다 보면, 아, 요번에도 실패네. 다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중에 내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다시 운동을 시작하겠어. 그러고 운동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정말 조금이라도 운동을 해주는 게, 뭐 요가를 하든 필라테스를 하든 근력 운동을 하든지 간에 너무너무 힘든 날이면 그냥 가볍게 한 5분 동안 스트레칭만 해주셔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습관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동작은 뭐 요가나 필라테스에서 나오는 그 동작을 배웠다고 하더라도 그 동작을 이루는데, 달성하는데 시간적인 목표를 굉장히 길게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 허리가 많이 젖혀지고, 그 다음에 관절들이 많이 젖혀지고 그런 자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자세들을 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무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바닥에 하는 동작, 바닥에서 하는 동작도 너무 종류가 많아서 바닥에서 하는 동작이 안 좋다. 그거는 무조건 바닥에서 하는 게 안 좋다. 그건 잘못된 얘기일 거고. 그리고 폼롤러 운동 괜찮은지요? 폼롤러는 일종의 기구이죠. 폼롤러 하는 운동도 너무 종류가 많아서요. 그 폼롤러 운동이 좋다 안 좋다라고 제가 그냥 답변을 딱 드리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과요불급이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려고 달려들지 마라. 스스로 마음이 실망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운동을 멈추게 되는 게 이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운동 만 운동 시작을 그 운동을 해주시고, 그렇게 매일매일 해 나가다 보면 어느 날 되게 컨디션이 좋은 날이 있어요. 그런 날 좀 많이 하는 거죠.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런 날이 조금 더 자주 오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는 운동량이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게 될 겁니다. 김영리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곰리스님께서 뇌 CT 혈관 조영술을 하고 뇌 MRI, 그리고 뇌 MRI 혈관 조영술 이상 없음이고, 경추 MRI상에서 5, 6번의 미세하게 디스크, 그리고 협착증 없고, 병원에서 후두신경통 진단 받았는데 신경차단술 15에 경막의 신경차단술 1을 받았는데 약간의 호흡만 있고 더 나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자세 교정도 굉장히 신경 써서 바른 자세 유지하려고 합니다. 후두신경통이 그렇게 흔한 병은 아닌데요. 후두신경통도 그 후두신경절에 이제 주사를 맞는 치료도 하고요. 근데 지금 곰리스님께서 이제 물어보신 거는 일단 머리 쪽에 혈관에 이상은 없다. 그리고 경추에는 5, 6번의 미세한 디스크 있고, 그리고 후두신경통 진단 받았는데 잘 안 낫는다라는 얘기시거든요. 사실 이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두통하고 경추통이 이제 같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두통 같은 경우는 두통 굉장히 이제 힘든 병이거든요. 증상이 심한데도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도 원인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저런 치료 해보지만 또 잠깐 나아졌다가도 다시 악화돼, 이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곰리스님의 질문에 무조건적으로 제가 답을 해드리기 힘들고,
뭐 실제로 이제 진료를 봐야지 어떤 게 더 나을까라고 또 이제 뭐 저도 더 판단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치료들을 종류를 좀 바꿔가면서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먹는 약도 약물도 종류가 많은데 그 약물들을 종류를 좀 바꿔가면서 해보시는 게 이제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신경외과에서도 진료를 보고요. 그다음에 신경과에서도 진료를 보고 병원을 바꿔보고 선생님을 바꿔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예를 들어서 곰네 스님이 저한테 왔다. 저한테 온다고 제가 무조건 다 낫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만큼 이 경추통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두신경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조절이 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꾸준히 노력해 주시고 화이팅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엔젤님께서 팔이 아파서 팔 외측으로 통증이 있어서 약물 치료 중인데 2주 정도 낫지 않으니까 원장님께서 신경 주사를 주사 치료를 해보자고 하네요. 이 주사가 보통 스테로이드인가요? 몇 년 전에 팔 내측이 아파서 주사 맞은 적이 있는데 그때 신경 쪽으로 갔는지 정말 하늘이 노랗게질 정도로 놀랐거든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팔 주사 안 맞는다 했는데 주사 치료가 안전한가요? 근데 엔젤님이 주사를 어디에 맞자고 한 건가요? 그러니까 목에 주사를 맞자고 한 건가요? 안 그러면 팔에 주사를 맞자고 한 건가요? 어깨, 목에 맞자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팔 쪽으로 아프다고 하시는데 어깨 쪽 아니면은 팔꿈치 쪽에 맞자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는 주사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병원에서 맞자고 한 주사가 스테로이드는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요. 안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그 신경 쪽으로 하늘이 노래질 정도로 놀랬다고 한 거는 신경에 아마 주사를 놓은 것 같고 신경 자체에다가 주사약을 주입하는 건 아니고 신경 주변에 약을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경이 가는 길을 따라서 신경 가는 길을 따라서 약물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신경에 신호가 전달이 되죠. 그러면서 쫙 타고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나고 환자분들이 진짜 악 소리가 날 정도로 아팠다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주사가 잘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효과도 더 있고 그러시죠. 김영옥님께서 4, 5, 6번 디스크 협착증입니다. 신경주사 3번 맞았는데 그래도 아파서 몇 주간 뛰었다가 오늘 주사 또 맞았어요. 스테로이드는 소량 들어있다고 합니다. 괜찮을지요? 운동은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살이 많이 쪄서요. 주사는 그 정도는 괜찮으실 거예요. 우리 신경주사 놓을 때 들어가는 스테로이드 양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여러 병원을 이 병원에서도 맞고 이 병원에서도 맞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맞지 않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 병원에서 맞으시면 그 병원에서 그 자료가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스테로이드 용량은 어떤 병원이든지 다 조절하면서 놔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운동은 제가 앞선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좀 찾아보시면 좋겠고 살이 많이 찌신 거는 체중 조절 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지금 탄수화물 제한, 탄수화물을 식습관에서 탄수화물을 줄이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탄수화물을 줄이고 이 음식의 양 자체를 줄이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줄이고 대신에 야채를 많이 섭취하시면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한테 샐러드보다는 쌈을 드시라고 하거든요. 샐러드를 막 잘라서 이렇게 잘라놔서 부피는 되게 많아 보여도 실제로 양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쌈을 싸서 드시면 쌈에다가 밥 소량해서 드시면 야채를 정말 많이 드실 수 있어요. 저도 최근 들어서 이제 식습관을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바꾸고 있고 그런 것들이 다이어트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연이 엄마님께서 하신 질문 마지막 질문으로 받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T2의 교감신경 절제술을 받았는데 보상성 다한증이 너무 심합니다. 5년 정도 지났고 현재 35살입니다. 자연적으로 땀이 줄어드는 건 불가능한가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다한증 수술을 받으셨네요. 제가 다한증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한증 수술을 하지는 않는데 이 다한증이 수술하고 나서 직후에 대해 괜찮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보상성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심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시간 지나면서 좋아지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대로 가는 경우도 있어서 또 수술을 또 받기도 하고 뭐 이렇게들 하시거든요. 제가
너무 명확하게 이제 무조건 좋아진다고 답변은 못 해드릴 것 같습니다. 다한증이 좀 잘 낫는 분들은 정말 잘 낫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은 게 사실이긴 합니다. 하연이 엄마님께 뭐 도움이 못 되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질문 하나만 더 받을까요? 올라온 질문이 있는 것 같아서. 도시락님께서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40대 환자인데 등과 허리에 유압수를 받았는데 아직 통증과 파행 보행이 남아 있습니다. MRI에서 약간 협착만 있어서 이걸로는 통증이 있을 수 없다는데 약한 협착으로도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이전에 이 유압수를 이제 유압수를 받으셨다는 내용 자체가 뭐 협착증이 굉장히 심했든지 안 그러면 신경공 협착이 심했든지 안 그러면은 뼈가 어긋나 있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안 그러면 외상일 수도 있고 그래서 받으셨을 것 같은데 수술하기 전에 신경이 약간 손상이 되어 있는 상태였을 수 있고요. 그게 남아 있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그 통증은 그리고 남아 있는 통증은 유압수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유압수를 하게 되면 유압술이라는 수술 자체가 그 마디를 못 움직이게 나사로 고정을 하는 수술이죠. 그래서 움직임의 제한이 약간 생기게 됩니다. 지금 도시락님께서는 등과 허리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아마 최소한 2마디 이상 유압수를 받으신 것 같은데 2마디 이상 유압을 받게 되면 어느 정도의 움직임의 제한이 생기고 그 제한된 움직임이 제한된 이 척추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더 피로해지고 더 쉽게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상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행에 파행이 있다는 게 다리가 저리다는 얘기신지 잘 모르겠는데 저림이 만약에 남아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수술하기 전에 신경이 어느 정도 손상되어서 그 저림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약한 협착으로도 증상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제 대답이 조금 이제 좀 너무 범위가 넓은 건 맞는데 근데 여러 마디를 유압을 하시고 나면 증상이 아주 깨끗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약간 어느 정도 증상이 남는 경우가 더 보편적인 거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락님. 네, 여기 네, 그레인이 뭐라고 하셨죠? 본인 질문 하나만 더 대답해 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레이님께서 선생님 혹시 디스크 판정 받았다면 영원히 디스크인가요? 가만히 놔두고 걷기 꾸준히 해주고 그러면 자연 치유가 되기도 한다. 네, 사실이고 뉴스에서 본 적도 있는데 뭐가 맞는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라고 해서 누구나 수술 받는 게 아니라 아주 이제 한 2, 3% 되는 정도 되는 분들만 실제로 디스크로 수술을 받게 되지. 그 외의 분들은 주사 치료, 시술 치료, 뭐 도수 치료, 약물 치료 이런 보존적인 치료들로 호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 치유, 제가 아까 밀고 나와 있는 디스크는 일상생활을 함에 크게 지장이 없는 정도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조절이 된다라고 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그 밀고 나와 있는 부분을 내 몸이 스스로 분해해서 흡수해서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자연 치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밀고 나와 있는 디스크는 자연적으로 흡수가 돼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 치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네네네네 건강하시다고 증상은 별로 없으신가 봐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리시면 좋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좋은 자세 유지하는 거 노력하시고 운동 꾸준히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레이님. 네,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많은 분들한테 뭐 여러 가지 질문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건 늘 제가 강조하는 거는 자세입니다. 바른 자세. 바른 자세 한 번만 더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가슴 이렇게 한번 쭉 펴주시고 옆으로 할게요. 쭉 펴주시고 위로 천정 보시고 위로 나란히 위아래로 쭉 늘려주시고 그리고 정면 보고 팔 내려서 차렷. 이렇게 하면 좋은 자세를 만들 수 있고 섰을 때도 똑같습니다. 습관적으로 평소 때 이런 식으로 늘 바른 자세를 잡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너무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달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포도 나우병원 척추내시경 센터장 홍영호였습니다.